안녕하세요. 조은희 강사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의 말을 같이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말 그대로 지원자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서를 우리는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제가 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보통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애매하기도 하고 나만의 이야기만 가지고 500자나 1000자 정도의 글자를 채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내용이 회사에 대한 설명 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많이 둬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는 회사나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원자인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야기의 비중을 많이 담아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실제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의 인사 담당자가 아시아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 중의 일부인데요. 줄친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작성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어떤 종류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지원자의 생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경험이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도 다 가진 비슷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경험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나 역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가치와 역량을 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더 인상적인 요소들을 잉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잉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전체 응답자 중에 32%의 답당자들이 직무에 대해서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을 때 인상 깊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기업에 입사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모습은 해당 직무에 내가 적합한 인재다라는 걸 어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직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 저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직무 역량이라고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건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어서 성과를 잘 내는 인재들의 특징을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정리해 놓은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직무 역량을 어디에서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냐? 바로 직무기술서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직무에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직무기술서라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샘플로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해당 직무에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해서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미리 캐치를 조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지만 나중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정말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막막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직무기술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직무기술서는 회사 홈페이지나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서 쉽게 보실 수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알리오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 채용 공고 등을 보시면 직무기술서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무기술서까지 저희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조금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항목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의도하는 답변 내용이 있는데 보통은 질문과 맞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경우에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지금 해당되는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1차적으로 여러분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독성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이고 읽기 쉬운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잘 읽을 수 있는 전달력이 높은 가독성을 두 번째 요소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다른 길로 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내용을 쓰다가 분명히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임감이라는 역량을 강조했는데 뒤쪽에 끝을 맺을 때는 저는 이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처음과 마지막에 전달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각각의 문항별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키워드는 하나 또는 두 개로 명확하게 정해두신 다음에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 게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고려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채울 때는 우리가 좀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면 좋은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사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직무와 관련된 것들,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들도 있을 건데요. 이 표현들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했을 때 좀 억울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조금 공격적인 편이다. 또는 우울함을 느껴서 속상해하는 적이 있다. 이런 경우처럼 약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키워드들은 가급적이면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인 표현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누군가 시켜서 했다든지 나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든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여했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은 물론 실제적인 상황에선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내용인 구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나의 적극적인 자세를 조금 반감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작성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장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한 문장이 쭉 적혀 있고요. 제가 X 표시로 이렇게 나타낸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이 예를 들어서 한 문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장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그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읽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 지원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짧은 문장을 구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줄 내외, 그러니까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서 문장의 전달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용별로 가급적이면 문단까지도 구별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글의 구성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안의 표현들은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키워드는 최소한으로 정말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서 나의 능동성이나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건 전체적인 내용의 표현 방법이 아닌 그 표현에서 더 나아가서 글의 구조를 잡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두괄식과 미괄식 구성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두괄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첫 번째로 제시하는 글을 의미하고요. 미괄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방법이 각각의 글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는 즉 나의 강점이나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서 기업에 입사를 하는데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두괄식과 미괄식 중에서 두괄식의 형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구성을 하실 때는요, 저희가 두 가지 구조법을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스타라는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프랩이라는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스타라는 구조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묻는 문항,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 인생을 살면서 가장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경험, 이런 문항들에서 사용하면 좋은 구조 틀이고요. 프랩 구조라고 하는 건 경험이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더 중점 둬서 표현해야 되는 문항에서는 여러분이 두 번째인 프랩이라는 구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전달력 높은 구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타와 프랩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타 구조입니다. 스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적용을 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스타 구조는 각각의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글의 작성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S는 situation, T는 task, A는 action, R은 result.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ituation, 어떤 경험, 즉 창의성을 발휘했든 도전을 했던 또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던 간에 그 경험에 있어서의 상황, 즉 배경 설명을 여러분이 먼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태스크,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했어야 됐던 과제, 업무, 역할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액션인데요. 여러분이 이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리절트는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결과,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점들을 좀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지를 작성하는 게 스타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네 가지의 각각의 항목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지금 STAR 중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많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배경에 대한 부분 또는 그 당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 설명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마지막 리절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입사 후 기업에서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녹여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프렙 구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렙 구조의 P는 첫 번째 포인트를 명확하게 앞부분에 제시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두괄식과 미괄식 중에서도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글의 전달력에 있어서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을 가장 앞부분에 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xample, 예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핵심 답변, 즉 위에서 말했던 나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할 수 있는 사례들을 example 부분에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 날짜적인 데이터 또는 뭐 어떤 논문을 봤다고 하면 그런 분량에 대한 페이지 수 같은 어떤 숫자 데이터가 함께 들어간다면 훨씬 더 설득력 높은 이그젠플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엔 포인트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나의 주장과 의견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기업의 성과 또는 기업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로 강조하는 게 프랩 구조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랑 프랩이라는 두 가지의 구조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 각각의 구조는 뭐 경험을 묻는 문항이든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문항이든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바로 나의 구체적인 노력 또는 내가 했었던 구체적인 경험, 사례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게 전략적인 자기소개서 구조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양한 문항들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문항들 말고도 기업에서 출제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채워주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제가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로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기업에서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실제로 그런 직무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문항이 이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항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신다면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직무 기술서 또는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직무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의 분량으로 일단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정리된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직무 역량들을 쭉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직무 역량 한두 가지 또는 많게는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역량들을 쌓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온 과정 또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함께 제시하는 게 해당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당연히 그런 역량들을 입사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무적으로 또는 기업의 비전 달성에 있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과정인데요.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제 그 출제를 좀 많이 줄어들게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성장 과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문항들은 어떻게 그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정도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나 그런 성장 과정에서 내가 했었던 활동들이 나의 가치관과 연결이 됐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한두 가지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해 두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성장 과정 안에 녹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나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문항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강점과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성격적인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문항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점 같은 경우엔 가급적이면 기업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장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례 또는 경험과 함께 제시하는 게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나의 강점을 탐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경험과 함께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약점이나 단점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면 어떤 직무,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큰 위험이 되지 않는 요소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작성을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보완 의지까지 함께 작성을 해주는 게 단점을 작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점을 묻는지 또는 단점을 묻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야 되는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점의 경우에는 장점을 발휘했던 사례와 함께 단점의 경우에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문항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포부 문항이랑 묶어서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해당되는 산업 안에서 어떤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회사와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작성을 하기에는 사실 높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업이나 또는 미래에 추구하는 기업의 방향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쪽의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을 해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업에 대한 사업들, 정보들을 우선 수집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서 기업이 미래에 어떤 비전으로 달려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전공 지식이라든지 자격증 또는 경험 등을 활용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직무적으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지원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지원 동기에 녹여내신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내용 구조들을 잡아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회사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또는 회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형태의 내용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동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계획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입사 후 포부 문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역량이 미래의 성과까지 가는데 분명히 중간에 어떤 공백적인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 공백적인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경력을 개발해 나갈 건지,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해서 기업에 결국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될 것 같은지를 연도별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장기적 단기적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만 구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추상적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같은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보다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그 직무 안에서의 직급 체계도라든지 교육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들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 입사 후 포부를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써야 되는 표현과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은 뭔지, 그리고 기업의 빈출, 기본 항목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런 핵심적인 전략 스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막막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